안녕하세요. 초록오렌지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호스트 양주는 천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바람의 마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마을 아니죠? 마을 아닙니다. 네, 사회복지법인의 이름인데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만 해도 벌써 가슴이 설레고 제가 떨려오더라고요. 우리도 좀 이렇게 좋은 것들 빨리 좀 벤치마킹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 우리 배웠잖아요. 그 사회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 맞는 모델을 만든다라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좀 영감을 주었는데요. 오늘은 이 바람의 마을에서 기본 케어 원칙이 있잖아요. 네, 10개가 있습니다.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네. 이 바람의 마을에서는 이제 고령자 지원을 위한 10개의 기본 케어 방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이제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일단 환기를 시킨다. 환기. 쉬울 것 같지만 그쵸? 예, 쉽지 않아요. 뭐 환기야 뭐 창문 열고 이제 이렇게 하면 그만 될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집에서 환기하는 게요. 맞아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그냥 이게 소파에 앉고 식탁에 앉기가 맞습니다. 바쁘거든요. 네. 환기 한 번만 해주면 굉장히 건강에도 좋을 텐데. 저희가 보통 그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그 시설에 대한 편견이 하나 있어요. 그 편견은 뭐냐면 냄새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일단 기저귀를 하시고 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든 냄새들이 이렇게 다 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바람의 마을을 가서 항상 들러보는 시설들은 어느 냄새도 나지 않아. 너무 쾌적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보니까 늘 환기를 수시로,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공기 속에서 그 세균들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동을 하시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정말 수시로 환기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가 바닥에 발을 붙이고 바른 자세를 취한다. 굉장히 의외였어요, 사실은. 저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우리가 바로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뭐냐면 어르신들이 저희 불편하면 저희 이제 휠체어 타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휠체어 타신 어르신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방에서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이블에 이제 밥을 먹을 때도 그냥 휠체어 앉은 채로 이렇게 앉아서 휠체어 앉은 채로 저희가 다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바람의 마을에서는 절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식사를 하시거나, 휠체어에 앉은 채로 텔레비전을 보신다거나, 휠체어에 앉은 채로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하신다거나 절대 하지 않습니다. 휠체어는 단지 이동할 때만. 그렇죠. 그리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의자에 앉게 하는 건데요. 정말 놀라운 거는 그 바람의 마을의 의자가요. 높이가 다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 어르신들의 키에 맞게 의자 높낮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발을 이렇게 내딛었을 때 바닥에 발이 닿게끔. 그런데 정말 작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작으신 분들이 제일 낮은 의자에 앉아도 이게 잘 안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그 직원분들이 발판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무조건 바닥에 발을 대고 앉을 수 있게. 그건 뭐냐면 일단 이게 바닥에 발을 대고 앉고 해야지 나중에 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조금 할 때 이렇게 근력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발로 인해서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휠체어에 계속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자세가 계속 흐트러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항상 휠체어에서 의자로 옮겨 앉으세요. 항상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휠체어에 한번 앉으면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라고 그래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기본 케어의 원칙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옮긴다라는 건 사실 소명감도 좀 직원들의 소명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법인의 직원들의 이런 복지 부분도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런 소명감이 발휘되려면 직원들의 복지도, 근로복지도 굉장히 또 올라가야 되고 또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바닥에 발을 붙이고 바른 자세를 취한다. 정말 어르신들 우리가 아까 냄새 편견, 자세 편견이 있어요. 항상 구부정하시고 걷기 힘들어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고려해서
정말 이게 인권의 문제하고도 사실은 또 네, 관계가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세 번째 좀 많이 놀란 게 변기에 앉는다. 네. 사실은 많은 시설들이 기저귀 사용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뭐 직원들 이제 채용의 문제도 있고 사실 인력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이제 근로의 문제도 있어서 사실 시설에 오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맞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기저귀를 시설에 와서 처음 착용하게 됐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네, 듣는 맞습니다. 듣죠? 예. 저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눈물 나는 얘기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변기에 앉는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그 냄새 얘기를 조금 했었잖아요. 냄새가 나지 않는 이유는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아요. 그쵸. 예. 근데 제가 20년도부터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연수나 이런 진행을 못해서 가지를 못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19년도 9월 달에 바람의 마을을 또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 분이 기저귀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한 10번 정도 바람의 마을을 다녀왔는데요. 처음이었어요. 그분을 얘기 들은 게. 근데 그분은 와상이셨어요. 그러니까 누워만 계실 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나머지 분들은 전혀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하면 직원분들이 정말 수시로 가서 모시고 화장실을 가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직원들의 숫자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변기에 앉을 때도 어쨌든 본인 힘으로 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블도 설치를 해놓고요.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아까 그 기저귀 채워놓은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정말 그 존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이게 기저귀를 채우는 순간 내가 내 정신을 차라리 놓아버리는 게 낫다라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예, 너무 수치스럽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사용해야 될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설들이 물론 이제 뭐 경제적으로 뭐 인력적으로 뭐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시설에서 기저귀 사용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는 조금 더 고민하고 맞습니다. 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따뜻한 식사를 한다는 우리가 젊어서도 바빠서 사실 따뜻한 식사 시간 잘 못 지키는데 이게 기본 케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좋은 식사. 그리고 식사. 무엇보다 여기는 보통 이제 공동 이제 주방이 있어서 거기서 식사 이렇게 반찬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유닛으로 올려오긴 하는데요. 그 각 유닛마다 밥을 직접 그 유닛에서 해요. 직접 짓는구나. 네네. 항상 그 유닛 거실에 그 주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항상 밥을 해요. 우리가 왜 이런 기억 있지 않아요? 저희가 어릴 때 밖에 나가서 놀다가 저녁 때 되면 엄마가 부르잖아. 혜란아 밥 먹어라 이러고 부르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 그 막 갓 지은 밥 냄새가 나잖아요. 그 밥 냄새를 맡았을 때 우리 집이구나. 우리 엄마가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어떤 그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집이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밥은 항상 그 유닛에서 직접 반찬은 줍니다. 밑에서 올려오더라도 그리고 반찬에 그 올려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된장국과 밥은 직접 그 유닛에서 직접 떠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식판 사용하지 않습니다. 식판 사용하지 않고요. 각자 자기가 집에서 가지고 온 그 그릇에 각자. 그리고 절대 플라스틱 용기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잖아요. 밥 먹을 때. 그래서 정말 내가 쓰고 있는 그 도자기 밥그릇 내지는 이제 이런 것들 다 각자 그렇게 해서 먹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또 5번째가 가정식 욕조에 들어간다. 우리가 앞에서도 욕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 개별 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활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앉아서 중요해요. 앉아서 대화한다. 이거는 뭐냐면 직원의 자세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어르신들은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항상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서 있지는 않으시니까. 그런데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눈을 맞추고.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렇게 약간 자세를 낮춘다거나 같이 앉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시선을 맞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직원 교육도 굉장히 또 중요한 파트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뽑아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동네 산책을 한다가 네. 7번째 있네요. 이건 뭐냐면 네. 저희가 이제 인지증, 특히 이제 치매에 걸리시면 우리가 그 배회를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 배회를 하는데 그 배회라는 거는 어쨌든 나에게 익숙한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어쨌든 그런 집을 찾아간다든가 그렇죠. 이래서 자꾸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을 데리고 같이 이제 그 주변을 계속 이렇게 돕니다. 산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근력 운동도 되고 그렇지. 운동도 되고 또 이제 그런 약간 배 방지도 하는 거고요. 겸사겸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산책은 정말 또 네. 우리에게 리프레시먼을 주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네. 굳이 시설이 아니어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을 하다가 한 바퀴 이렇게 산책을 하고 오면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이 네, 네, 생기듯이 맞습니다. 어르신들도 이제 시설병을 예방하는 차원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시설 바깥으로도 나갈 수 있게끔 이런 배려를 하고 네. 있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또 반드시 또 마련을 해줘야 되는 그런 기본 원칙들. 이거는 또 보통 우리가 그 시설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보통 우리가 생각한 잘못된 또 선입견 중에 하나죠. 네. 이분들이 뭘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진 않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유님에서 우리가 이제 세탁물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수건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빨면 같이 어르신들 와서 이거 좀 같이 개주세요. 그래서 같이 빨래를 개기도 하고 그릇 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를 같이 만들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계절감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그 유닛마다 이렇게 이제 데코레이션 같은 그렇죠.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데코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을이면은 낙엽과 어떤 추수에 관련된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놓거나 뭘 만들어서 벽에 붙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어르신들하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네. 우리 어르신들 뭐 시설에서 뭐 김치를 담그다든지 네.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다양한 재료도 들어가고 화초를 키우기도 하고요. 네. 평생 해오신 다양한 또 취미 생활들이 있으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네네. 9번째가 또 이렇게 뭉클하네요. 본인과 가족이 참여하여 네. 케어 플랜을 같이 작성한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케어 플랜에서 사실은 본인과 가족이 중요하지만 굉장히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시설 중심으로 네네. 짜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아예 기본 케어 원칙으로 본인과 가족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케어 플랜도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그렇죠. 간다라는 네. 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마 전전 시간이었던가요? 그때 그 일본의 어떤 지역 포괄 케어를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결정, 선택과 그 다음에 가족과 본인의 마음의 각오 어떤 그렇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나의 케어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어. 하고 제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 가족이 원하는 것들.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게 시설에서도 그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같이 그렇죠. 네, 플랜 그랬을 때 더 많은 실효성이 나타나는 있을 것 거고요.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케어 플랜, 케어 매니저, 케어 매니징이 역할들이 많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아직 그렇습니다. 우리 그 복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파트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은 요구도 하고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하고 또 시설 안에서도 케어 매니저를 둘 수 있는 여건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이제 10번째가 드디어 왔는데요. 네. 터미널 케어를 한다. 네. 사실 이제 여기에서 이 특별 양호 노인홈에서도요. 임종까지 지켜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그 양호노임에 들어오시면 나가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이제 임종까지 이제 준비를 해드리고 같이 그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 그때는 네. 이제 가족들도 와서 같이 거기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지막 그 케어까지 해드린다는 거죠. 예. 네. 우리가 이제 가장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또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터미널 케어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한 꼭지로 네. 나중에 한번 좀 꼭 그렇죠.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과제로 남기고요. 네, 네. 오늘은 고령자 지원을 위한 이 바람의 마을의 10가지의 그 기본 케어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